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빠들의 육아와 놀이 멘토 황성환입니다. 우리 아빠들은 매일매일 굉장히 바쁘게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바쁜 삶 속에서도 아이와 함께 보내고자 하는 어떤 굉장한 열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매일이 바쁜 아빠들을 위한 아이도 아빠도 특별해지는 놀이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육아의 모토가 있습니다. 내 일상으로 아이를 초대하고 아이들의 일상으로 내가 들어간다. 이 말처럼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조금 더 특별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아빠지만 육아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초보 아빠들의 필독서인 기적의 아빠 육아와 기적의 놀이 육아 두 권의 육아서를 출간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아빠가 육아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놀이입니다. 특히 몸으로 아이와 함께 노는 신체 놀이에 있어서 가장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는 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처럼 아이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놀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와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을 해오고 있습니다. 놀이는 아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고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놀이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중요한 놀이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놀이는 크게 6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사회 발달, 정서 발달, 인지 발달, 그리고 창의성 발달까지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치를 터득하게 되죠. 또 아빠가 굉장히 아이와 격하게 노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격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커다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빠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천하는 것과 꾸준함이죠. 즉, 꾸준하게 아이와 함께 놀이를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들은 하루하루 바쁜 생활을 하고 있고 회사 일에 그리고 사람에 치이다 보니까 아무리 적극적인 육아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더라도 육아를 꾸준하게 실천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에 루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루틴이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어떤 활동들을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만큼 놀이에도 루틴이 필요하고 아빠가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놀이 루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빠가 지치지 않고 아이와 함께 꾸준하게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 1놀이 미션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일주 1놀이 미션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가지 놀이를 가지고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아이와 함께 놀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놀이를 하기 전에 아빠들의 놀이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이와 어떻게 놀이를 하고 있을까? 아이와 놀이가 재미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이와 어쩔 수 없이 놀이를 하면서 그냥 의무방어 중이신가요? 그리고 사실 아빠에게 놀이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아빠들은 뭔가 놀이를 하기 전에 준비물이 많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면 실제 놀이를 할 때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놀이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면 굉장히 귀찮아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놀이라도 제대로 놀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일주 1놀이 미션을 제안 드리고요.
바쁜 아빠일지라도 일주 일놀이 미션을 습관화한다면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 일놀이 미션을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또 2년 후에 아이와 함께 다시 그 놀이들을 꺼내서 봤을 때 굉장히 아이와 아빠에게 추억으로 남습니다. 또한 일주일놀이 미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 습관이 들게 됩니다. 1년은 52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년 동안 이 미션을 하게 되면 50여 개의 신나는 아빠 놀이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와 아이가 함께 우리들만의 놀이 앨범을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일주일놀이 미션 어떤 놀이를 하면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놀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볼까요? 네, 첫 번째는 종이공을 뭉쳐서 만드는 농구입니다. 저희 A4 용지 있잖아요. 그 다 사용한 이면지를 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막 뭉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공을 가지고 아빠가 골대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옆에 서서 아빠가 이렇게 골대를 만들어 주고 저 앞에서 아이가 이렇게 공을 던져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종이공을 여러 개 뭉쳐 가지고 손에 들고 그거를 이렇게 아빠 골대에 던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죠? 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빠가 골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아이가 다시 한번 골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다시 멀리서 종이공을 던지는 것인데요.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고 굉장히 이게 무슨 놀이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 굉장히 단순한 놀이에 깔깔거리면서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자, 그리고 종이공 농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야구도 할 수 있어요. 야구는 그 A4 용지를 한 서너 장을 이렇게 길쭉하게 접어가지고 야구 배트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종이공 만들었잖아요. 그 종이공을 아빠가 던져주고 아이가 치는 것이죠. 사실 아이가 그 종이 배트로 야구공을 치는 게 보통 한 4살, 5살 아이들은 잘 못합니다. 그때 아빠들이 아이가 종이공을 잘 쳐낼 수 있도록 정확하게 던져주는 노력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이공이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종이공은 일반 공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고 종이로 뭉쳤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층간소음 걱정이 절대 없습니다.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종이공 놀이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놀이는 종이공 관역 맞히기입니다. 이 놀이가 어떻게 탄생했냐면 저희 거실에 창문이 있잖아요. 그 창문에 아이가 저 종이공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에 관역을 만들어 놓고 그 관역에 종이공을 던져서 점수를 누가 더 높이 점수를 내는지 그런 놀이를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됐고요. 이 종이공을 뭉쳐서 창문에 던지다 보니까 사실 관역에 있는 점수를 정확하게 못 맞히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빨리 끝내고 다른 놀이를 하고 싶었는데 첫째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고 하면서 종이공에 양면 테이프를 감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창문에 던졌더니 진짜 양면 테이프가 창문에 딱 붙어서 한 5초에서 한 10초 정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해서 점수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놀이였습니다. 네, 다음은 종이격파입니다. 우리가 2살부터 한 5살까지 아이들이 이 종이 찍는 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3살 정도부터는 종이 찍기를 해도 되고 한 4살, 5살 조금 더 아이가 크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종이 격파 놀이를 아빠가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종이 격파 놀이는 A4 용지 한 장을 가지고 와서 아빠가 미리 살짝 찢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A4 용지는 날카로워서 아이가 주먹이나 손으로 종이를 때릴 때 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찢어서 아이가 종이를 때리는 순간 아빠가 힘을 줘서 딱 찢어주면 소리가 팍 나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잘 풀리게 됩니다. 자, 제가 종이놀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종이놀이는 종이농구, 종이야구, 종이격파 이런 것처럼 굉장히 역동적인 놀이부터 정적인 놀이까지 사실 특별하거나 거창한 장난감이 없어도 이 종이 한 장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즐거움과 상상력을 깨우는 놀이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창의력을 키우는 발상의 전환 놀이입니다. 발상의 전환.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잠자리채로 스펀지 블럭을 잡아라 놀이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곤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잠자리채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잠자리채를 사왔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사실 밖에 나가서 잠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아이들에게 잠자리를 잡기 전에 어떤 예행 연습 같이 놀이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잠자리채를 주고 저는 스펀지 블럭, 요 푹신푹신한 스펀지 블럭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던지면 아이가 잠자리채로 이렇게 잡는 거죠. 아이들은 잠자리를 잡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가 던져주는 이 블럭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블럭 잡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아이들끼리 블럭을 던져주고 받고 하면서 잠자리채로 스펀지 블럭을 잡는 놀이를 했습니다. 네, 다음 놀이는 빨래 낚시입니다. 아이들이 세탁기 돌릴 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빨래를 하거나 빨래를 개거나 아니면 세탁기를 돌릴 때 함께 빨래를 집어넣고 빨래를 꺼내는 일들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건조대에 빨래를 널기까지 아이들을 계속 참여를 시켜왔는데요. 세탁을 하고 나면 우리 옷걸이 있잖아요. 그 옷걸이 끝부분을 여러 번 구부리게 되면 낚싯대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옷이 상하지 않게 끝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아이에게 세탁기 안에 있는 옷을 꺼낼 수 있게, 낚시하면서 꺼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귤 굴려 맞히기입니다. 겨울이 되면 귤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귤을 한 박스씩 이렇게 사다 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귤에 관심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귤은 한번 까서 먹기 때문에 굉장히 놀잇감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귤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저글링을 한다거나 또는 귤을 굴려서 귤을 맞추는 그런 놀이들을 합니다. 그래서 귤을 그냥 이렇게 막 굴리면 사실 정확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뒤뚱뒤뚱 하면서 이상한 길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귤에는 원통형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굴려야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 앞에 멀리 귤을 놓고 그 다음에 이 앞에서 귤을 이렇게 세워서 굴리면 잘 맞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귤을 굴려서 맞히는 놀이도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해진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 더 색다른 방법으로 아이와 함께 놀이를 하다 보면 사실 예상치 못한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가 탄생을 합니다. 우리 아빠들이 놀이를 바라보는 어떤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의 상상력이 이 놀이에 결합돼서 굉장한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놀이는 호기심이 반짝 쉬운 수과학 놀이입니다. 자, 수과학 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와 그리고 과학 현상에 관련된 놀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숫자 체조입니다. 숫자 체조인데요. 숫자 모양을 아빠와 아이가 함께 보면서 그 숫자 모양을 따라하는 놀이인데요. 예를 들면 숫자 2로 말씀을 드리면 숫자 2는 동물의 형상인 오리 모양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와 함께 숫자 2, 오리 2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와 함께 숫자 2를 따라서 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숫자 3 같은 경우에는 날아가는 갈매기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갈매기 3, 그리고 숫자 8 같은 경우는 우리 눈사람,
모양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눈사람, 팔 하면서 이렇게 숫자에 어떤 사물이나 동물의 이름을 붙여서 함께 놀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정감 있고 즐거운 놀이가 되더라고요. 다음 놀이는 달걀판 동전 넣기입니다. 달걀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달걀을 사오잖아요. 그러면 그 달걀판을 버리지 말고 그 달걀판에다가 숫자를 적습니다. 달걀판 안에 달걀을 넣는 그 안에 숫자를 매직으로 적고, 그리고 동전이나 어떤 그 종이 뭉치를 가지고 그 안에 던져서 넣는 놀이입니다. 이 놀이는 숫자에 관심을 가질 때 한 6세부터 7세, 8세 정도 함께하면 더욱더 좋은 놀이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달걀판 안에 동전을 던져서 집어넣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겐 작은 성취감을 줄 수 있어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놀이는 칠교판 놀이입니다. 혹시 칠교판을 아시나요? 네, 칠교판은 7개의 도형을 가지고 어떤 사물의 모양이나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보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끄집어내는 놀이입니다. 삼각형이 5개가 있고요. 사각형이 2개가 있습니다. 이 모양을 가지고 집을 만들거나 또는 토끼 모양을 만들거나 아니면 배 모양을 만들거나 아니면 귀엽고 예쁜 강아지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칠교판 도안을 한 50여 개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제가 파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모양이나 동물들을 같이 만들었었고요. 또는 아이들이 이 도안을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 상상력이 좋아지는 놀이입니다. 자, 일상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과학적인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할 놀이는 바로 풍선 로켓인데요.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그 풍선이 앞으로 쭉 나가는 과학적인 현상을 함께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놀이인데요. 보통 이제 풍선에 바람을 넣고 딱 놓으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온 집안을 돌아가면서 다시 땅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 현상 하나만 보고 아이는 굉장히 까르르 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발견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풍선이 저 앞에까지 직선으로 날아가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풍선 로켓을 생각했고요. 실을 거실 끝에서 주방까지 한번 연결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 안에 빨대를 꽂고 빨대 밑에 풍선을 붙여서 풍선이 그 끝에서 끝까지 날아갈 수 있게 해주면 풍선 로켓이 만들어집니다. 네, 다음 놀이는 무엇이든 붙여보자 흡착판 놀이입니다. 네, 흡착판 아시죠? 우리 욕실에 가면 그 칫솔거리 이런 것들을 붙이려고 흡착판으로 이렇게 붙여 놓잖아요. 근데 종종 이 흡착판이 흡착력이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바닥에 떨어졌을 때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거는 왜 떨어졌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흡착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만들어진 놀이예요. 흡착판은 매끈매끈하고 평평한 모양에는 굉장히 잘 붙잖아요. 근데 거칠거칠하고 울퉁불퉁한 나무와 같은 것에는 잘 안 붙게 되거든요. 그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함께 여러 가지 물건에 흡착판을 붙였다 뗐다 하면서 함께 했었던 놀이입니다. 네, 다음 놀이는 철가루 자석 놀이입니다. 집에 굉장히 자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보통 사진을 냉장고에 아이들 사진을 이렇게 붙이면서 자석으로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그 자석에 대해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철가루를 가지고 와서 그 자석으로 철가루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놀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또는 그 철가루를 뿌려놓고 바닥에 비닐 위에 철가루를 뿌려서 자석을 가지고 철가루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거나 또는 손으로 그림을 그려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더욱더 좋은 놀이가 됩니다. 네, 이렇게 아이의 호기심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빠가
재미있는 놀이로 만들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체험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들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어떤 수와 과학적인 이런 현상들을 아빠와 함께 직접 놀이로 풀어내는 그런 놀이들을 하게 되면 아이의 호기심도 이렇게 쭉쭉쭉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놀이는 매일 새로워지는 새싹 키우기입니다. 새싹 키우기는 새싹 플라스틱 통에 키친타월을 살짝 깔고 스프레이로 물을 뿌린 다음에 새싹 씨앗을 그 위에 이렇게 고르게 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새싹 씨앗이 자라나는 모습을 아빠와 아이가 함께 관찰하는 놀이인데요. 이렇게 함께 관찰하면서 아이의 관찰력을 키워줄 수 있는 놀이입니다. 자, 다음 놀이는 비닐봉지 공중부양 놀이입니다. 우리 집에서 음식물을 담기 위해서 투명한 비닐봉지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비닐봉지를 가지고 비닐봉지 안에 이렇게 입으로 바람을 불어 넣거나 또는 이렇게 돌려서 비닐봉지 안에 공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빵빵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끝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닐봉지를 띄워서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발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공중부양 놀이입니다. 이 놀이는 사실 아빠들이 아이들과 함께 풍선을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풍선이 없을 때도 있어요. 꼭 풍선이 아니어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봉지를 가지고 집에서 쉽게 아이들과 놀이를 하면 조금 더 색다른 놀이가 돼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다음 놀이는 종이컵으로 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우리가 보통 종이컵이라고 하면 종이컵 쌓기 또는 종이컵으로 성을 만들거나 이런 놀이들을 생각하는데 종이컵 쌓기 놀이도 좋지만 저는 아이들과 함께 종이컵 거미손 놀이라는 것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미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손으로 막는 것처럼 흉내를 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거미손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종이컵을 한 50개가 한 줄인데 이 50개를 한 손에 이렇게 들어요. 들고 나서 종이컵을 하나씩 빼면서 앞에 아이한테 던져주는 것이죠. 계속. 이게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또는 천천히 조절하면서 아이가 잘 맞힐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던져준 종이컵을 아이가 손으로 잘 쳐내는 이런 놀이인데요. 이게 굉장히 활동량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 특히 활동적인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매력적인 놀이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빠들에게는 사실 재미없는 놀이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에게 재미없는 놀이일지라도 아이에게는 정말 재미있는 놀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놀이든 아빠가 먼저 호기심을 가지고 유심히 관찰하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놀이가 다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네, 다음 놀이는 감성을 깨우는 추억 소환 놀이입니다. 네, 아버님들 어릴 때 놀이 기억나세요? 저는 어릴 때 했던 놀이들이 사실 아이와 함께 놀이를 하다 보니까 이 어릴 때 제가 하던 놀이가 다시 색다른 놀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제 어릴 적 놀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놀이는 추억의 실뜨기인데요. 사실 저도 어릴 때 이제 저희 어머니와 함께 실뜨기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이가 유치원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실뜨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함께 실뜨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실뜨기를 하다 보니까 실뜨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만들 수 있는 모양도 많고 그리고 실뜨기 대회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실뜨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실뜨기는 아이들과 아이들끼리 또는 아이들과 할머니 또는 아빠와 엄마와 함께 할 수 있고 사촌들과도 함께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놀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지우개로 할 수 있는 놀이인데요. 우리 어릴 적 많이 하던 지우개 따기 그리고 지우개 비석치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진짜 이 돌을 가지고 비석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그 사각형의 커다란 지우개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 앞에 이렇게 지우개를 세워놓고 하나의 지우개를 뒤에서 아이들이 던져서 그 지우개를 맞히는 놀이죠. 즉 지우개가 비석이 되는 놀이입니다. 사실 지우개는 굉장히 부드럽고 딱딱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던지더라도 층간소음 이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지우개 비석치기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는 경험놀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경험. 매일매일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놀이들,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놀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아빠들이 생각하는 게 종이 접기 하면 그냥 책 보고 종이 접고 다음날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 잘 못 만들었으면 다른 데 이렇게 치워놓거나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종이 접기 전시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종이 접기를 아빠와 함께 한 결과물을 매일 만들고 나서 보관을 하는 거죠. 보관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됐을 때 이거를 다시 한번 꺼내서 아이들과 함께 어떤 종이접기를 만들었는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그 종이접기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그때 종이를 접으면서 아이가 느꼈던 감정 그리고 아빠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빠도 아이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고 아이도 아빠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놀이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종이로 가장 많이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림 그리기인데요. 아빠와 아이가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공대 출신이라서 그림을 굉장히 못 그려요. 근데 이제 아이가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도 같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한마디에 저도 이제 그림 그리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이 한 장, 아빠 한 장 A4 용지를 가지고 색연필 또는 마커를 이용해서 그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유튜브에 있는 그림 그리기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서 채널을 보면서 아빠와 아이가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사실 그 시간이 10분에서 20분 정도 될 건데 그 시간 동안 아빠가 그린 그림, 그 다음에 아이가 그린 그림, 서로 그린 그림을 보면서 누가 잘 그렸고 못 그렸고 또는 이상하게 그렸고 재미있게 그렸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아빠와 아이가 함께 그림 그리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복적인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의 경험, 그 다음에 추억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놀이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특별한 방법이 사실 필요 없어요. 그저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것,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함께 아빠가 따라가면서 하다 보면 일상이 더욱 재밌어지는 그런 놀이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놀이들을 했었는데요. 놀이의 장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주일놀이 미션을 우리가 지금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아빠랑 아이랑 꾸준하게 실천하다 보면 사실 일주일에 한 가지 놀이 하는 거 절대 어렵지 않잖아요. 놀이가 많지 않아서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가지 하다 보면 지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기록해서 1년이 되면 50개의 놀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놀이를 가지고 아빠와 아이의 놀이 앨범을 만들게 되면 사실 굉장한 추억거리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꾸준히 아이와 놀 수 있는 어떤 놀이 루틴이 이제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빠와 이렇게 놀이와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놀이를 즐기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이를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로 놀이를 해보자라고 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놀이를 발견하면서 아이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빠와 자녀의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들, 일주일놀이 미션을
이번 주부터 아이들과 함께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KDI의 유아 발달을 위한 부모 역할과 부모 교육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서 아빠의 양육 참여는 아빠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의 양보다 질적 수준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즉 아빠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바쁜 시간 속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와 함께 질적으로 밀도 있게 놀이를 한다고 하면 그게 더 아이에게 아빠에게 조금 더 효과적인 놀이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매일이 바쁜 아빠를 위한 아이도 아빠도 특별해지는 놀이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비록 우리 아빠들이 매일 바쁘지만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와 함께 짧은 시간이라도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빠들 응원합니다. 화이팅!